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5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옷 정리하시다가 그 깊숙한 주머니에서 아, 네.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한번 좀 발견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딱 번지네요. 전혀 기대 안 했던 약간 그 횡재를 한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보험증권에는 그 5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 청구서 폭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쵸. 반대로 또 전혀 모르고 지나치셨던 수백만 원의 국가 지원금이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지갑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접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면서도 그 돈이 정확히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네,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방어막이 되어주긴 하는 건지 되게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단순히 그냥 업계 동향을 읊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네, 보험사들이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약간 생존 지식 같은 것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여러분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워줄 숨어있는 내 돈 찾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경남경찰청이랑 지자체가 협력해서 내놓은 반가운 뉴스인데요.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로 가입할 필요도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장 범위에 무려 성폭력 범죄 피해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 뉴스가 단순히 보장 항목이 하나 딱 늘었다, 이런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오, 어떤 의미가 있죠? 공공보험이라는 제도가 진화하는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이 시민안전보험의 출발점은 태풍, 홍수 혹은 대형 화재 같은 좀 물리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아, 약간 자연재해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인프라 붕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 어우, 엄청나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생계 단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이거 완전히 내가 지갑 속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공짜 쿠폰 같은 거네요. 딱 맞는 비유네요. 근데 궁금한 게요. 보통 범죄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보험은 그냥 나라에서 위로금처럼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실손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사들이랑 단체로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구조거든요. 아,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만 딱 되어 있다면 시민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게다가 개인이 사비로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중복 보상까지요? 네, 범죄 피해를 입고 소송 진행하느라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는 이 300만 원이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초기 자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알면 받고 모르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고 당장 행동에 옮기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나 홀센터를 통해서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는 어떤 혜택들이 숨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아요. 지자체마다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심지어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보장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와, 보이스피싱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숨은 권리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자체가 먼저 챙겨주는 든든한 공공 혜택이 있는 반면에 약간 그 개인과 개인 혹은 기업과 얽힌 사고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피말리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죠. 아,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그 좀 잔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안심했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세게 맞는 경우죠.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상가에서 대형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부상자가 16명이고 주변 재산 피해가 무려 363건이나 접수됐거든요.
근데 식당 업주랑 가스 공급업자 모두 타인에게 피해를 물어주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입은 다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기약 없이 보상금 지급만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금 지급의 메커니즘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과실 비율이라는 절대적인 장벽이죠. 아, 과실 비율이야? 네. 내가 다쳤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돈을 주겠지.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보험 들었으니까요. 근데 배상 책임 보험은 누구의 잘못이 몇 %인가 이게 법적으로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헉, 단 한 푼도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딱 나와서 이게 식당 주인의 잘못인지 가스 공급자의 관리 소홀인지가 숫자로 명확히 떨어져야만 보험사의 금고가 열리는 겁니다. 오, 잠깐만요. 그럼 국과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은 그냥 그 뚫린 지붕 아래서 덜덜 떨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도 이렇게 막 오래 걸리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고가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구조적 한계인데요. 만약 아파트 단지였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가 나서주죠. 네,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단체로 보험사나 지자체와 협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폭발 사고의 피해자 중 100여 세대는 그냥 인근의 파편을 맞은 단독주택 거주자들입니다. 아, 묶어줄 구심점이 없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마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탐정이 돼서 내 부서진 범퍼 가격을 증명해야 하는 꼴이네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단독주택 주민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각자 스스로 자기 집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와, 이거 너무 막막한데요. 누리창이 우리의 얼마짜리였는지, 지붕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견적을 스스로 쫙 뽑아서 보험사에 들이밀고 개별적으로 진짜 피말리는 협상을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우리 집에 이런 예기치 못한 외부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다면요. 화나고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절대 파편을 그냥 확 치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현장 보존이 생명이죠. 네, 여러분 스스로가 탐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보상 지연에 대비해서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러 각도로 꼼꼼히 찍어두시고요. 파손된 물건의 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 등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시는 것만이 최선의 행동 팁입니다. 네, 자 방금 우리가 사고 보상받기가 진짜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인지 살펴봤는데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진짜 피해자에게는 돈을 안 주고 꾹 버티는 보험사들이 반대로 불필요한 병원 쇼핑에는 앞장서서 현상금을 걸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휴, 바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요즘 보험 영업 현장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4월 한정 특판이라면서 설계사분들이 앞다투어 밀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백내장 진단만 받아도 최대 320만 원을 주고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에 70만 원씩 입원 일당을 준다는 겁니다. 와, 하루 70만 원이요? 엄청나네요. 네, 근데 조건이 진짜 기가 막혀요. 동네 병원이 아니라 반드시 대학병원급인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해야만 이 막대한 돈을 얹어준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절판 마케팅이죠. 즉,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한정 판매 꼼수입니다. 진짜 꼼수네요. 네. 그런데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보험사 내부의 깊숙한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셔야 해요. 최근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로운 회계 기준, 그 IFRS 17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회계 기준이 바뀌었죠? 네, 이 기준 하에서는 보험사가 이런 고액의 보장성 특약을 많이 팔수록 장부상 이익이 막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마법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동네 안과에서 금방 끝날 진료를 굳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서 받도록 보험사가 가입자들한테 현상금을 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보험금을 엄청나게 뱉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 발등 찍고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바로 단지 성과주의의 폐해입니다. 경영진은 당장 이번 분기, 올해의 영업 실적과 주가를 확 끌어올려야 자신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고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거든요. 아, 자기 임기 동안만 잘 보이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5년, 10년 뒤에 보험금 청구가 폭주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건 다음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어휴, 무책임하네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얄팍한 상술이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맞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에서 하루 70만 원씩 주는데 당연히 동네 병원 안 가고 대학병원 1인실 호캉스 가야지 하는 심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정말 분초를 다투는 중증 환자나 암 환자들이 수술받을 병실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상황이네요. 네, 대형 병원의 인프라가 경증 환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로 인한 과잉 진료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싹 고갈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실손 보험료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정확히 되돌아옵니다. 결국 그 현상금의 재원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였네요. 청취자 여러분, 설계사가 이번 달까지만 파는 1인실 70만 원 특별 상품이니까 빨리 사인하시라 이렇게 재촉하더라도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일어날 법한 위험을 방어해주는 보장인지 아니면 나를 불필요한 대형 병원 쇼핑으로 몰아놓고 훗날 보험료 폭탄을 안길 미끼인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오늘의 실전 팁입니다. 상품 자체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 과연 이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는 어떨까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네 번째 소식은 우리 가입자들의 멀쩡한 기존 보험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업계 내부의 무서운 인센티브 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설계사분들의 수수료 지급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보험업계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기간을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길게 늘리는 이른바 장기 분급 제도가 핵심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수료를 한 번에 주지 않고 7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나눠주면 설계사들이 고객을 7년 동안 안 버리고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겠다는 거네요. 네, 아주 선의의 정책입니다. 잠깐만요. 제 생각에도 이거 아주 합리적인데요? 그런가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보험 팔아놓고 다음 달에 연락 뚝 끊기는 설계사보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라서 7년 내내 내 생일 챙겨주고 보상 청구 도와주는 설계사가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완벽한 제도 같은데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현금 흐름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코브라 효과가 정확히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코브라 효과요? 이 영국의 인도 통치 시절에 독사를 줄이려고 보상금을 걸었더니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오히려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했다는 그 역설적인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현상이죠. 현장에서 뛰는 설계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도 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필요한데 수수료를 7년에 걸쳐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7년 동안 고객이 변심해서 보험을 해지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깰 수도 있죠. 그렇다면 설계사들이 7년을 꼭 참고 성실히 고객을 관리할까요? 저라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차라리 수수료가 즉시 지급되는 다른 보험사의 새로운 상품으로 눈을 확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7년 동안 관리하는 걸 쿨하게 포기해버린다는 거군요. 포기하는 수준을 완전 넘어서죠.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을 찾아갑니다. 가서 아주 잘 가입되어 있던 멀쩡한 옛날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를 해요. 어휴, 세상에. 그리고 당장 목돈 수당이 탁 떨어지는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태워버리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부당한 승환 계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갈아타기 꼼수군요. 네, 설계사의 생계를 억제른 제도가 역설적으로 설계자들을 내 고객의 멀쩡한 보험을 깨부수는 보험 파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내 멀쩡한 보험을 깨는 게 그 설계사한테는 당장 현금이 쏟아지는 코브라 사육장이 되는 거군요. 진짜 기가 막힌 역설이네요. 네, 무서운 현실이죠. 청취자 여러분, 평소 명절에나 카톡 하나 띡 보내던 설계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고객님, 요즘 법이 바뀌어서 옛날 보험은 안 좋습니다. 이번에 진짜 좋은 신상품이 나왔으니 싹 갈아엎으시죠? 이렇게 제안한다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쪼들리는 현금 흐름을 메꾸기 위한 수수료 목적의 승환 계약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요. 기존 약관의 보장 내용과 새로운 보험을 아주 깐깐하게 비교하고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자, 사람이 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꼼수를 부리고 또 사람이 그걸 팔면서 수수료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유도하고 심지어 사고가 나면 사람끼리 과실 비율을 따지며 피곤하게 싸웁니다. 네, 계속 싸우죠.
이 인간들의 탐욕과 분쟁에 지친 보험업계가 결국 도달한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글쎄요, 어딜까요? 바로 인간을 완전히 배제한 완벽한 데이터, 인공지능, AI의 세계입니다.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뉴스입니다. 법인 보험 대리점인 IFA가 초계니와 보험 설계 솔루션인 MCID를 론칭했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이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통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고객의 최근 10년치 건강검진 기록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내 유전자 데이터까지 AI 알고리즘으로 싹 다 분석해서 앞으로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정확히 예측해준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요, 단순히 신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난 300년간 이어져 온 보험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아주 광범위한 확률에 기반해서 보험료를 산정했죠. 설계자들도 이 뭉뚱그려진 통계에 의존해서 영업을 해왔고요. 맞아요. 고객님 나이 때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니까 이 특약은 꼭 넣으셔야 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네. 하지만 AI와 유전자 데이터의 결합은 이런 어설픈 통계를 완전 박물관으로 보내버립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바로 나라는 개인의 미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핀셋으로 찝어내는 혁명적인 분석이 시작된 겁니다. 와, 엄청나네요. 불필요한 보장을 확 덜어내서 보험료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극강의 효율성을 자랑하긴 하죠. 기술의 발전이 놀랍고 효율적인 건 알겠는데 약간 솔직히 저는 좀 오싹합니다. 왜 오싹하시죠? 내 침이나 피를 분석해서 내 미래 질병의 타이머를 맞추는 점쟁이 AI잖아요. 가장 은밀한 생체 정보인 유전자 데이터를 사기업에 통째로 넘겨주는 건데 이거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을까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카지노 테이블에 앉으면서 딜러한테 내 패를 전부 까서 보여주고 베팅하는 꼴 아닌가요? 보험사가 내 유전자 지도를 알게 되면 나중에 당신은 암에 걸릴 유전적 확률이 99%니까 가입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지적이신데요. 그게 바로 이 초개인화 기술이 가진 서늘한 명암입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는 거죠. 아, 예전엔 보험사가 몰랐는데 이제는 보험사가 더 잘하는 거군요. 내게 딱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설계해 준다면서 아주 달콤하게 접근하지만 결국 내 건강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오남용되거나 보험 가입 거절의 합법적 근거로 쓰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루는 강력한 법적 보안망 그리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그 어떤 기술적 진보보다 선행되어야만 하는 거죠. 기술이 편리함을 주지만 결국 내 프라이버시가 볼모로 잡히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AI 맞춤형 보험 시대에는 내 건강 데이터가 곧 나의 핵심 자산이자 보험료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네, 데이터가 돈이죠. 무료로 건강을 분석해준다는 달콤한 마케팅에 넘어가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덜컥 사용하시기 전에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제3자 정보 제공이나 영리 목적 활용 같은 독소 조항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현미경처럼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준비한 5가지 핵심 뉴스의 메커니즘을 모두 쫙 해부해 보았네요. 네, 시간이 정말 밀도 있게 흘러갔습니다.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는 시민안전 보험의 진화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가스 폭발 사고를 통해 본 피 말리는 과실 비율 다툼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단기 실적에 눈이 멀어서 의료 시스템을 갉아먹는 절판 마케팅의 꼼수, 수수료 분급제가 낳은 코브라 효과와 승환 계약의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유전자 데이터를 집어삼키는 AI 초개인화 보험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의 기저에는 공통된 진리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지고 기술이 막 발전하더라도 누군가 내 자산과 권리를 알아서 지켜줄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냉정한 현실이네요. 네, 결국 정보의 무기를 쥐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지원금을 챙기고 마케팅의 꼼수를 의심하며 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던져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원히 보험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로 남게 될 뿐이거든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아까 마지막에 다룬 AI 유전자 분석 말입니다. 만약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AI가 우리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분석해 언제 정확히 어떤 병에 걸릴지
단일 퍼센트의 오차도 없이 100%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전히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보험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쩌면 미래의 보험은 그저 개인 맞춤형 건강 구독 서비스처럼 싹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달 돈을 내고 정해진 약과 치료를 배송받는 식으로요. 오늘 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300년 궁융의 역사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이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겨울옷 주머니 이야기 기억나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치열한 심층 탐구의 시간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 든든한 5만 원을 넘어 평생의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지갑과 권리를 꿰뚫어볼 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의심하는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